자,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입장이 엇갈립니다. 자, 마이클 버리나 조지 소로스는 미국의 주식이 하락할 거라고 베팅했어요. 자, 그리고 이 마이클 버리, 조지 소로스에 이어 레이 달리오도 중국 주식 보유한 걸 3분의 1을 팔았어요. 오로지 워런 버핏만 낙관하고 있어요. 자,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미국 소비나 고용이 갈수록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워런 버핏은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두고 지금 갖가지 말이 많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호황이고 GDP가 성장하고 있고 실업이 역대 가장 낮은 상황이고 또 소비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미국에 살아가는 생활인들은 체감 경기가 역대 최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저렇게 높아졌는데 0.25에서 5.5까지 갔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데 경제가 좋아져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18개월간에 0.25의 금리가 5.25나 올라갔는데 경제가 좋다. 자, 경제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경제가 금리가 올라가면 침체에 빠지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호황으로 간다. 자,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윤이 좋아하는 밀턴 프리드먼이 투자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경제에 대한 낙관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계심을 가지게 될 거다.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프리드먼이 61년에 발표한 통화정책 효과의 시차라는 논문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12에서 18개월, 1년에서 1년 반 뒤에 나타난다. 연준도 작년부터 최소 17차례나 매우 길고 가변적인 금리 인상의 과정에 들어갔고 시차를 고려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올 연말, 내년 한 초 이때부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개월, 어떤 사람들은 최대 2년, 실제로 미국이 2005년 지금 중반까지 금리를 확 올렸는데 2008년 9월 달에 지금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2년 2개월의 금리 인상의 시차가 있고 나서야 터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 가계나 기업이 지금 부채를 갖다가 조정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크게 낮추고, 즉 대출을 낮추고 더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이제 바깥하겠죠. 지금 이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 통화를 줄이는 쪽으로 간 것은 1980년 이래 가장 심각한 형태의 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급격하게 올린 만큼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차도 더 길어질 거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조용한 해고 글로벌 테크 올해 23만 명을 감원했다라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미국의 웹사이트 layoffs.fy이는 각 기업의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미국의 주요 테크 첨단 기술 기업의 올해 해고자 수가 23만 3,537명이라고 밝혔어요. 지난해 테크 기업 전체의 감원 규모 16만 4,744명을 훨씬 넘는 규모라는 거예요. 올해 1분기에만 16만 7,398명이 감원이 되었고 이후에 감원 규모가 줄어들지만 고용 불안 분위기가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전통 제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테크 기술 기업에서 지금 감원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이 견조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실적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런 테크 첨단 기술 기업에서 해고를 23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진행한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열악한 산업 분야에서부터 해고가 진행되고 잘 나가는 분야는 제일 마지막에 해고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에 테크 기업의 실적이 악화됐고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도 이런 테크 기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의 동기에 비해서 20%가 늘어났는데도 7월 달에 1000명을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지금 해고는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지만은 대규모 감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해고라는 형식의 구조조정도 최근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좀 벌리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경기가 장기 침체로 가고 자금을 갖다가 지금 조달하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앞으로는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구조 조정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 업계가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처음으로 구조 조정의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배제하고 엉뚱한 곳에 발령하고 퇴사 유도하는 테크 기업들, 팬데믹 시기에 직원들을 대거 뽑았다가 수익 줄고 자금 막히자 조용한 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 고용 관련 검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1, 2, 3분기 현재 23만 4천 명 가까이를 잘랐어요. 미국만 그러냐? 국내에서도 IT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심지어 적자가 심해지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토스, 직방, 야놀자 이런 회사들을 합쳐서 앞에 자만 따서 네카라쿠, 베당토, 지기아라고 하는데, 이런 9개 회사의 재직자가 입력한 단어 중에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6배가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도 회사 상황이 나빠지니까 떠나야 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판교 이 테크노밸리 같은 데 있는 기술기업에서 개발자로 있는 사람은 희망 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일이 보편적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올해 현재 23만 4천 명쯤 감원을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지금 그 금리가 18개월간에 5.25나 올랐는데, 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나타날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난다? 미국의 금리가 얼추 5% 이상으로 가게 된 게 올 초예요. 그러면 올 초부터 1년 내지 1년 반. 그러면 언제냐? 내년 초 내지 내년 7, 8월.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올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미국이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시차 효과를 뺀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미 바닥에서는 실적이 악화되고 돈 구하기가 어렵고 수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23만 4천 명이나 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